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숭직강에 있는 9강과 10강에 있는 문제 3점 테스트 풀이를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바빠서 수업을 좀 늦게 업로드를 하게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문제들이 다 어려우니까 꼭 꼼꼼히 풀어보시고 수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과도 관계 있으니까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145쪽에 2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전병 기억은 H와 H별에 의해, 니은은 T와 T별에 의해 결정됩니다. 우열관계 분명하고 H와 T가 정상 대립유전자라는 걸 줬습니다. 그리고 별 유전자가 병 유전자입니다. 두 중에서 하나는 상염색체 존재하고 하나는 성염색체 존재하며 구성원 1에서 7 모두 T를 갖는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얘겠죠. 이걸 잘 활용해야 되는데, 한번 유전자를 써보겠습니다. H와 H별, 그리고 얘가 기억, T와 T별, T별이 니은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이 T를 간다고 했죠. 가만히 보면은 3번, 4번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3번도 T를 가지고 4번도 T를 가집니다. 근데 T가 정상 유전자이기 때문에 4번이 지금 니은이 걸렸죠. 니은이 걸리려면은 이 니은 유전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T별도 가져야 되죠. 왜 그러냐면 T별이 이게 병유전자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결정돼 버리죠. 뭐냐면은 4번 남자인데 T와 T별을 둘 다 가지려면은 얘는 상염색체 유전이 되고, 그리고 T별이 우성이어야만 병이 발현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T가 발현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니은이 발현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T를 열성 동형접합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자동으로 H는 성염색체에 있겠죠. 그리고 우열관계는 따져봐야 됩니다. 자, 기억부터 보면은 동그라미 기억 유전, 성염색체 유전이 다 맞는 말이죠. T는 T별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거 틀렸죠. 자, 그러면은 기억의 우열관계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4번의 경우에는 병이 걸렸으니까 4번은 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H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염색체 유전이니까 Y를 가지고 온다고 해보겠습니다. 5번은 병을 가졌으니까 일단 H별을 하나 가지고 있긴 해야겠죠. 자, 그런데 6번 같은 경우에는 병 걸렸으니까 H별의 Y, 그리고 7번도 병 걸렸으니까 H별. 여기서는 뭔가 알 수 있는 게 없는데 4번의 경우에는 H의 Y입니다. 그리고 3번은 H의 빈칸이겠죠.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은 엄마가 이 가족의 엄마가 H를 가져야 일단은 정상이 되겠죠. 그리고 H별도 가져야 4번 아들에게 4번 아들에게 H별을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형접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형접합일 때 병이 안 걸렸으므로 병이 안 걸리는 게 우성. 그래서 H가 우성이겠습니다. 자, 그럼 7의 동생이 태어나려면은 5번의 유전자형을 확정을 해야겠죠. 5번은 병 걸렸으니까 H별을 동형접합으로 가져야 되고, 니은에 대해서는 안 걸렸으니까 T에 뭔가가 되겠죠. 니은이 걸리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T를 동형접합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기억은 발현되지만, 기억이 발현되려면은 H별을 동형접합으로 갖든지 H별에 Y가 돼야겠죠. 니은은 발현되지 않으려면은, 니은이 발현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T를 동형접합으로 가져야 되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먼저 기억 발현될 확률은 100%죠. HBR 모두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확률 1이고, 니은이 발현되지 않은 확률은 4번이 T만 주면 되죠. 그래서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틀리게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A와 A별에 의해, 니은은 B와 B별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열관계가 나와있죠. 이렇게. 그리고 다 상념색시에 존재하고 서로 다른 상념색시에 존재합니다. 가계도는 발현 여부를 나타내 있고, 마지막 단서로 7, 8, 9에서 B별의 DNA 상대량을 더해보니까 4랍니다. 자, 여기로부터 보통은 이제 성념색시 유전인지 상념색시 유전인지 구분할 수 있는데, 상념색시 유전이라고 했으니까 우열 구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8, 9가 표현형이 같고 7번이 니은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8, 9는 유전자에 같을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자, 일단은 여기 써볼게요. A와 A별, 그리고 A가 우성이라고 있습니다. B와 B별, B가 우성이라 했죠. 만약에 니은이 B라면, 그렇다면은 얘는 B의 빈칸, 얘는 B별, B별, 얘도 B별, B별. 이렇게 되면은 벌써 B별의 합이 4개가 됐죠. 그런데 엄마가 B별, B별이 되면서 7번은 반드시 B별 하나 가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 2, 3, 4, 5개니까 가정이 틀리게 되죠. 그렇죠? 자, 가정을 했는데 가정에서 모순이 나오면은 결과가 모순이 나오면은 그 가정이 모순이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가정을 했는데 결과가 모순이 나오면은 그 가정의 모순이다. 가정이 틀렸다. 이런 거를 귀류법이랍니다. 귀류법. 자, 어찌됐건 가정이 틀렸으므로 다 지우고, 니은 유전자는 B가 아니라 B별이 되죠. 즉 열성 유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얘가 B별, B별, 그리고 3번도 B별, B별이니까 8, 9번은 B의 B별, B의 B별이 되겠죠. 엄마는 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B별이 4개가 되죠. 자, 니은은 정상의 열성이다. 보기가 나오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과 9의 니은에 대한 유전자를 물어보죠. 계속 니은만 물어봅니다.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B의 뭔가가 돼야 되는데 5번이 B별, B별이죠. 그러므로 1번은 이형접합에 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과 9번은 이형접합성이다. 맞습니다. 자, D급 보겠습니다.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이야기에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되는, 그럼 이제 기억의 우열관계도 따져봐야겠죠. 자, 기억은 보면은 3번이 지금 3번이 기억이 안 걸렸죠. 기억 안 걸렸고, 그 다음에 4번도 기억이 안 걸렸습니다. 7번이 기억이 걸렸죠. 그렇단 말은 기억은 열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때 6번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걸렸으므로 A별, A별이 되겠습니다. 7번도 A별, A별이 되겠죠. 6번은 니은은 안 걸렸으므로 B의 뭔가. 근데 6번의 엄마를 보면은 B별, B별이죠. 걸렸으니까. 그래서 B의 B별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모두 발현될 확률은, 우선 기억은 100% 발현되죠. 그리고 니은이 발현될 확률은 6번이
이 B별을 주면은 7번은 뭐 반드시 B별만 주니까 확률이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읽어보면은 가는 H와 H별, 나는 R과 R별에 의해 결정되고 별이 없는 게 우성입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는 상염색체에 다른 하나는 성염색체에 존재합니다. 가계도가 나와 있고 표는 동그라미 A에서 C에서 체세포 하나당 H와 H별, 지금 이게 다 중요한 말인데 체세포 하나당 이란 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핵상이 2n이라는 거를 암시하죠. 그리고 H와 H별의 DNA 상대량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A에서 C는 468입니다. 468을 순서없이 나타낸 겁니다. 468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마지막 단서에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겠죠. 먼저 여기다가 멤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H는 H별에 대해 우성이고 R은 R별에 대해 우성입니다. 먼저 이 가계도에서 가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 이 4번은 가가 안 걸렸죠. 그리고 6번도 가가 안 걸렸습니다. 8번은 가가 걸렸습니다. 이 가를 결정하는 유전자가 우성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우성이라면 8번의 경우에는 H를 반드시 하나 가져야겠죠. 그리고 4번은 H별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게 왜 결정할 수 있냐면은 여성이기 때문에 성염색체 유전이라 하더라도 쌍으로 가져야 되죠. 그리고 6번이 H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ABC 표에서 이걸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H별을 두 개 가지면은 0의 2가 돼야 되는데 0의 1을 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이 잘못되었다. 아니지. 이 가정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우성이 아니라 열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열성을 가정했을 때는 가 걸린 사람은 H별을 두 개. 아니죠. 미안합니다. 6번은 가가 안 걸렸으니까 H에 뭔가. 4번도 H에 뭔가. 그런데 8번은 가가 걸렸으니까 H별을 하나만 갖던지 H별을 두 개를 갖던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건 이제 성염색체를 가정한 거고 이거는 상염색체를 가정한 겁니다. 근데 상염색체 유전하면은 여기 2가 떠야 되는데 2가 없으니까 이게 기각되죠.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R은 나에 대한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겠죠. 가정이 틀린 건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8번은 H별을 엄마한테서부터 받아내죠. 그래서 엄마의 숨은 유전자는 H별이 됩니다. 그러면은 4번이 B가 되겠네요. H별. 이게 4번이 되고, 그리고 H별을 하나 가져야 되는 거 반드시 8번이어야 되죠. 그럼 A가 6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6번은 H별이 없으므로 이 자리에 H가 두 개가 있어야겠죠. H. 그러면은 아빠는 H의 Y로 확정돼 버립니다. 자, 동그라미 A는 6이다. 맞죠? 나 결정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 결정 유전자도 우열 구분을 해야 되죠. 지금 보면은 나는 열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3번, 4번 사이에서 나가 태어났으니까 나가 열성입니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 6 사이에서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은 5번은 가가 안 걸렸으므로 h의 y가 됩니다. 그리고 가가 발현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고 있으니까 5번도 우성유전자, 6번도 우성유전자의 동형잡함이니까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반드시 h를 갖게 되면서 가가 발현되지 않죠. 확률은 1입니다. 2분의 1이 아니라. 그래서 절대 걸리지 않는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피부색 유전에 대한 저로입니다. 다인자 유전이죠. 색상에 의해서 피부색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 대문자로 표시된 대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됩니다. 유전자형이 이런 수값과 이런 암컷 사이에서 F1이 태어납니다. F1은 그러면 다 이형잡합이겠죠. 모두 다 독립입니다. 그리고 그림은 개체 P. 그러니까 지금 F1과 P는 유전자형이 같겠네요. 그죠? 자, 기억부터 피부색 유전은 다인자 유전 맞습니다. P에서 생식세포가 형성될 때 라지 A와 라지 B와 라지 D를 화장률은 여기에서 2분의 1, 여기에서 2분의 1, 여기에서 또 2분의 1이죠. 그래서 8분의 1입니다. 모든 생세포의 유전자형은 전부 다 8분의 1 확률로 나오고 8가지가 나오겠죠. 2니까 2의 세제곱. 자, D급 보겠습니다. 기억과 P를 교배했을 때 둘 다 같죠. 기억도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고 지금 P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가 교배했다고 봐도 되죠. 이때 기억보다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유전자의 수가 많은 확률은 32분의 11이다.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3개를 가질 확률, 3개를 가질 확률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부모의 표현량과 같은 확률이죠. 이것은 수업 시간에 했다시피 64분의 6C3이 되겠죠. 이건 같은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체에서 64분의 6C3을 빼게 되면은 이것은 부모랑 표현형이 다른 확률이죠. 즉 뭐냐면은 부모보다 피부색이 더 힐 확률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더 짙을 확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유전자의 수가 많은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더 짙은 것만 구해봐라. 대문자의 유전자가 피부색을 진하게 한다고 가정했을 때 더 진한 확률 구해봐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절반은 흰 아이들, 절반은 진한 아이들이니까 여기다가 2분의 1만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분의 1에 64에 얘는 6분의 6, 5, 4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1에서 빼야 되니까 다시 할게요. 64에서 이제 64면 64니까 64에서 아까 이게 20이었죠. 4, 5, 20. 그럼 이건 44가 됩니다. 44가 되고, 자, 2를 빼면은 2를 약분하면 22가 되겠죠. 그럼 64분의 20이니까 얘는 32분의 11이 되겠죠. 답은 기억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이 3번 문제는 굉장히 특이한 문제고 여러분들 꼭 알아뒀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가는 A에 의해, 나는 B에 의해, 다는 D에 의해 결정되고 가나 유전자가 21번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는 9번 염색체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번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P가 누구지? 남자 P. 남자 P의 가에 대한 유전자는 AA입니다.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쌍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 유전자는 A가 이 정원세포 맨 처음에 모세포는 A 이렇게 쌍을 갖고 있겠죠. 음.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아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 박스 내에서는 이 박스 내에서 유전자의 상대 DNA 상대량이 반드시 짝수가 나야 됩니다. 이거는 비분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짝수입니다. 왜냐하면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가 된다 하더라도 염색 분체가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염색 분체가 붙어 있단 말은 복제된 채로 붙어 있기 때문에 비분리가 일어나도 짝수입니다. 그래서 2사가 1 또는 2, 이게 기억과 디귿이 1 또는 2입니다. 이게 반드시 얘가 동갑이 니은이 3번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A, B, D 합쳤을 때 3번이 맞아야 되고 3개가 맞아야 되고 얘가 이제 니은이었을 때 그러면 이때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겠죠. 그렇죠? 비분리가 일어나야 3 같은 게 내가 나오죠. 만약에 이제 기억이 정상분리 된다면은 1 나올 테고 디귿이 정상분리 된다면은 이거는 2가 나오겠죠. 2가.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비분리가 일어난다면은 이제 비분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분리가 일어난다면은 20 또는 02가 나오겠죠. 여기서 만약에 비분리가 일어난다면은 이때는 케이스가 좀 달라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는 이 기억 세포에서는 3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1번이 디귿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지금 라지 A랑 라지 B랑 라지 D가 더하는 값이 4라고 했으니까 여기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먼저 A는 다 가져오죠. 여기도 A가 있고 여기도 A가 와줘야 되죠. 그러면 디귿을 한번 표현해 보면은 디귿은 우선은 이렇게 염색체가 있을 때 A는 이렇게 두 쪽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A, B, D를 더한 값이 4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D는 이게 지금 21번 염색체고 21번 염색체 이게 9번 염색체죠.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여기에 라지비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에 스몰 D가 오겠죠. 이렇게 온다면은 이게 비분리가 일어나면 4가 나오겠죠. 이게 4, 0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한꺼번에 다 가버리니까 그래서 3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반면에 여기 만약에 라지 D가 이렇게 미안합니다. 여기 만약에 스몰 B가 이렇게 와버리고 스몰 B가 오고 여기 라지 D가 온다면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비분리가 일어나고 이렇게 비분리가 해서 한쪽으로 가버리고 요거는 정상 분열해서 이렇게 온다면은 A, B, D가 3이 나오고 이쪽으로는 D가 나오면서 1이 되겠죠. 그러니까 3, 1의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3, 1의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유전자가 배치가 되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 세포에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더하는 값이 1이 나올 테고 여기 3이 나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안 보이는 것들도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기억은 2이다. 그럼 이게 기억이 되겠죠? 맞습니다. 21번 염색체의 수는 3이 1의 2배이다. 여기서는 이제 21번이 두 개가 가는 거죠. 이게 여기는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리고 1은 얘죠. 얘는 한 개가 되겠죠. 그래서 2배 맞죠? P의 나다에 대한 유전자는 P는 이제 체세포만 얘기하는 겁니다. 체세포는 AA에 B는 어 B는 B는
스몰 b 스몰 b라. 스몰 b 여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번 유전자를 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여기는 ABD 값이 합이 2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라지 A가 두 개 올 거고, 이렇게 두 개 올 거고, 그러면 전부 다 나머지 유전자들은 스몰 유전자야만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스몰 b 그리고 위에도 스몰 b였으니까 스몰 b 맞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라지 D, 밑에 스몰 d니까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7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온라인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문제도 워낙 어렵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은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다음 주 이제 금요일이 시험이니까 다음 주 월화수목에 방문해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대리전자 라지와 스몰에 의해, 나는 F에 의해 아버지 정자 기억과 난자 니은이 수용되어서 남자인 K가 태어납니다. K 남자입니다. 성형식의 비분리가 각각 한 번씩 일어납니다. 정자도 비정상, 난자도 비정상입니다. 그런데 K는 정상입니다. 이럴 수도 있죠. 이게 M 플러스 A랑 M 마이너스 1 만나가지고 2에 나옵니다. 성형식의 비분리입니다. 자, 그리고 DNA 상대량이 나타나 있고, 1에서 3은 아버지의 지원기, 어머니의 감수 1분열 중기, K의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의 지원기 세포가 중요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와 이제 K 같은 경우에는 분열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둘 다 S기를 거친 이후입니다. S기 이후기 때문에 유전자 하나의 상대량이 이런 건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제가 되기 때문에 분체가 붙어 있고 다 짝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세포 2가 이게 아버지의 지원기 세포가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지원기 세포인데 10이라는 거는, 이거는 상염스케 유전이라면 말이 안 되죠. 이게 성염스케 유전이 되고, 아버지는 이제 라지 E의 Y를 갖는 사람. 이렇게 되겠죠? 세포 1과 3이 하나는 아들 거, 하나는 엄마 게 되는데, 자, 만약에 세포 1이 이게 어머니 거라면은 아들에서 라지 F가 4가 나올 수가 없죠. 어머니는 지금 중요한 게, 어머니도 감수 1분이니까 아직은 이행 상태겠죠. 이제 아들도 이행 상태고, 이렇게 이행 상태인데 어머니가 라지 F가 없는데 자녀에서 라지 F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어머니랑 가정이 틀립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3번이 어머니가 되고, 얘는 아들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동그라미 A는 반드시 2가 돼야겠죠. 왜냐면 이건 성염식 유전이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C는 이것도 2가 돼야 됩니다. 어머니는 X형 색채를 두 개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만 먼저 가계도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라지 2의 스몰이, 아들은 라지 2의 Y가 되겠죠. 아직은 이렇다 할 이상이 안 보이죠. 그런데 이 F 유전자가 성염스케 유전인지 상염스케 유전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상염스케 유전이라면 엄마는 라지 F를 상염스케로 가지는데, 상염색체는 다 정상 분리가 되었으니까 아들은 반드시 라지 F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아들이 라지F가 없죠?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게 가정이 잘못됐죠. 그래서 얘는 성염색체 유전이야. 그러면은 엄마는 라지F를 동형접합을 가지니까 라지F에 라지F. 그러니까 염색체를 이렇게 하나, 성염색체 하나, 이렇게 성염색체 하나, 이렇게 갖겠죠. 자, 그런데 정상적으로 아들이 엄마의 X 염색체 가졌다면은 라지E에 라지F를 가진 이거를 가져오겠죠.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라지F가 없습니다. 그럼 엄마로부터는 X 염색체를 못 받았다고 해야겠죠. 엄마로부터는 X 염색체를 받지 못하고, 이거 먼저 이것도 메모하겠습니다. 얘는 성염색체 유전인 거고, 이제 아들은 라지 E의 스몰 f를 가진 염색체,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라지 E의 스몰 f, B는 0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그러면은 라지의 스몰 f를 가진 X 염색체는 아빠로부터 받은 거네요. 아빠로부터 지금 X와 Y를 다 받았으니까 이렇게 X, Y 다 온 거고, 어머니로부터는 이 어머니 난자 속에는 성 염색체가 없다고 봐야겠죠. 자, 그럼 기억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기억은 정자죠. 감수 1분열 둘 다 왔으니까 상동염색체 비분리 감수 1분열에서 맞습니다.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 존재하면 안 되죠. A, B, D 합하면은 2, 0이니까 4.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질문 있는 사람들은 다음 주 월화수목을 이용해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